자, 여러분, 교과서 151페이지 3-2 수열의학과 수학적 기납법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먼저 개념 정리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이런 시그마의 기본 성질들과 이 공식 꼭 알아야겠죠. 이 공식도 알아야 되고, 여기 안 써있지만 부분분수 바꾸는 방법도, 부분분수로 분해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하베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표현하시죠. 자, 그냥 하베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문제고요. 아직도 이제 시그마랑 안 친해진 친구들은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해요. 일단은 시그마를 쓰고 여기 시그마로 표현을 하려면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얘는 수열의 합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수열로 나타내면 50, 15 점점점 이렇게 100이 되는 건데, 얘를 먼저 일반항으로 나타냅니다. A에는 일반항식을 나타내요. 얘는 지금 등차수열이거든. 등차수열. 첫째 항이 A가 5이고 B가 5인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그래서 AN을 나타내면 AN은 5 더하기 n-1 D 5. 그래서 정리하면 5n이 나와요. 일반항 AN이 5n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넣을 때는 보통 K로 바꿔서 내가 넣어주라 그랬어요. 물론 N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N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K로 바꿔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AN을 구한 다음에 AK로 바꿔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N 대신 K로. K가 이제 몇부터 몇까지인지를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첫째 항이 지금 5잖아요. 5가 되려면 얘가 N이 1이어야겠죠. 1부터. 그리고 마지막 항이 지금 100이잖아요. 얘가 100이 되는 거예요. 얘가 100이 되려면 N은 20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1에서부터 20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꿨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5K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1부터 20까지 대입해보면 이 식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를 여러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시그마. 자,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일반항 구해보면은 얘는 이제 5분의 1, 5의 제곱분의 1 수열로 나타내면은, 저기는 합이죠. 지금 수열이 합이고 수열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수열인데,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여러분이 알아봐야 됩니다. 나오면 A가 5분의 1이고 A가 5분의 1, 첫째 항이 5분의 1이고 공비가 5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항 구해보면 A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의 n-1제곱 계산해주면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의 n-1제곱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의 n-1제곱 계산해주면 5분의 1의 n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는 5분의 1의 k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k제곱. 5분의 1의 k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k는 1부터 여기다 1 대입하면 지금 5분의 1 나오죠. 그리고 5의 10제곱분의 1, 이게 5의 10제곱분의 1이 되려면 n이 10이어야 되죠. n이 10. 1부터 10까지. 이게 지금 5분의 1의 k제곱을 k 해가지고 5의 k제곱분의 1이라고 쓰면 됩니다. 5의 k제곱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는 k는 1부터 10까지 5의 k제곱분의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1부터 10까지 대입해보면 위에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이제 하베기호 시그마랑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친해지면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필요한 부분은 필기하세요. 멈춰놓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2번도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이제 1부터 20까지 AK의 합과 BK의 합을 알려줬어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 기본 성질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얘는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갈까요? 처음이니까. 더하기는 시그마를 나눠서 써줄 수가 있다. 더하기는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서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 상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시그마 밖으로 상수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인 경우에만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더하기인 경우는 또 다르죠. 곱하기인 경우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얘가 10이라 그랬고 얘가 5라 그랬죠. 즉 얘가 10이고 얘가 5입니다. 3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5 계산해주면 40이 나옵니다. 40. 자, 2번 문제 여기다 풀게요. 2번 문제.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시그마를 다 나눠주면 K는 1부터 20까지
AK 빼기. 자, 빼기도 시그마 나눠 쓸 수 있어요. 곱하기랑 나누기는 나눠 쓰면 안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거 4까지 앞으로 그냥 뺄게요. 상수 곱해져 있는 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에 빼고요. 더하기, 여러분 10 쓸 때도 이걸 써줘야 돼요. 10 쓸 때도 얘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10, 얘가 5. 얘가 지금 중요해요. 얘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일단 얘는 10이고요. 빼기, 얘는 5니까 4 곱하기 5 하면 20이죠. 10 빼기 20. 그리고 더하기 이 부분. 자, 10인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10을 더한 겁니다. 얘는 그래서 그냥 10이 아니고, K가 1일 때 10. K가 2일 때도 10. K가 3일 때도 10. K가 20일 때도 10. 해서 10을 20번 더한 거예요. 10을 20번.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20, 20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90이 되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게 10 곱하기 20이라는 거. 이 성질이죠. K는 1부터 N까지. C, 그냥 숫자가 나오면 얘는 C가 아니고 C 곱하기 N이다. 그래서 시그마 안에 상수가 들어가 있을 때도 우리가 그냥 상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냥 상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지금 곱해져 있는 상수가 아니죠. 뒤에 따로 상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 하시고 지워놓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두 문제 나왔고 얘는 이제 공식 쓰는 문제네요. 먼저 1번 일단 다 나눠줍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앞으로 빼주고 K제곱 마이너스 2 앞으로 빼주고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1 이렇게 다 나눠서 써줘요. 1번입니다. 다 나눠서 써줘요. 이 기본 성질에 의해서 다 나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공식을 대입합니다. 3 곱하기 K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지금 N이 10이죠? 이 공식 쓸 줄 알아야 돼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대신 10을 넣은 겁니다. 빼기 2 곱하기 이번엔 K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N이 10이니까 10 플러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얘 1이죠. 1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1부터 10까지 1을 더한 거니까 10 곱해서 10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약분을 해볼게요. 약분해 보면은 얘랑 약분하죠. 2. 얘랑 약분하면 5.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얘는 얘랑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자, 55 곱하기 21이네요. 55 곱하기 21. 1155 빼기 10 곱하기 11이니까 110 더하기 10. 그러면은 100, 1055. 1055. 1번 답은 1055. 지금 1번만 풀었어요. 2번 마찬가지로 이 밑에다 풀게요. 2번.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번도 마찬가지로 나눠줍니다. 9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세제곱 빼기 6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여기서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K 세제곱 나왔죠? K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K 세제곱 공식입니다.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6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뭐 그냥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4 되고요. 얘는 얘랑 해서 3. 자, 계산을 하면 얘가 지금 9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9의 제곱이거든요. 36의 제곱. 그쵸? 36의 제곱인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4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 4 곱하기 9의 제곱이니까 제곱 나오고 얘를 약분시켜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9 하나 약분되니까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빼기 얘는 24 곱하기 9네요. 24 곱하기 9 24 곱하기 9 36 216이 나옵니다. 마저 계산하면 얘가 지금 16 곱하기 9로 바뀌었어요. 9 하나 약분돼서 16 곱하기 9는 또 계산하면은 144고요. 144 빼기 216은 마이너스 72가 됩니다. 마이너스 72.
3번의 1번은 1055, 3번의 2번은 마이너스 72가 답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냥 공식에 대입을 한 거예요. 공식 쓸 줄 알아야 돼요. 공식이 어디 나와 있냐? 무슨 공식이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 공식. k제곱, k세제곱 세 가지 있죠. 이거를 쓴 문제고,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지우고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고요.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쉬워요. 기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미 기납적으로 여기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5항을 구하려면 돼요. 5항. 빈칸 채우는 문제죠. 예. 여러분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특징이 뭐 5항 구한다. 그럼 5항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A의 1이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을 구할 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n에다 1을 대입하면 A2는 3A1 더하기 1이 되죠. 3A1 더하기 1. 근데 A1이 2라 그랬으니까 대입을 하면 6 더하기 1이니까 7이 되는 거예요. 7. A2는 7. A3는 3A2 더하기 1이잖아. A2 자리에 또 7을 대입하면 3배, 21에다가 1을 더하면 22가 됩니다. 즉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3배를 해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3배를 해준 다음에 더하기 1. 3배를 해준 다음에 더하기 1. 그래서 22에다 3배를 해주면 66. 1 더해주면 67.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3배를 해주면 67에 3배를 해주면 201. 201. 여기다 1을 더해주면 202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차례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기본 문제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에서 알려준 거 1부터 10까지 AK, 1부터 10까지 AK제곱 수열의 합을 알려줬고요. 이거 보면은 또 정리를 하면 돼요. K는 1부터 10까지 2A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이 상태로는 시그마 나눌 수 없습니다. 예, 곱하기는 나눌 수 없으니까 쟤를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전개하면 4AK 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1이 됩니다. 더하기는 전부 다 시그마 나눠서 써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상수도 앞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4 같은 상수 곱해져 있는 거는 앞으로 뺄게요. 4AK 제곱 더하기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여기도 시그마 붙여줘야 돼요.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1 여기 안 붙여주면 안 됩니다. 자, 이 계산하면 4 곱하기 30 여기 그냥 대입하는 거죠. 3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또 4 곱하기 이번엔 10 더하기 얘는 1이 아니고 10 곱해서 10으로 나옵니다. 즉 120 더하기 는 120 더하기 40 더하기 10 답은 몇이죠? 170이 나옵니다. 답은 170. 자, 5번 문제 마찬가지로 전개를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앞에 거랑 똑같이 정리를 했어요. 그냥 그 기본 성질 이용해서 나눠서 써줘서 대입해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필요한 사람들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지울게요. 지우고 다음 문제 할게요. 다음 6번입니다. 자, 시그마 이번에 알려준 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요. 이게 43일 때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얘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1부터 대입을 하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2K-1 더하기 A2K가 뭐냐 1부터 대입을 하면 1을 대입하면 내가 K에다 1을 대입하면 A1 더하기 A2가 나와요. K에다 1을 대입. K에다 2를 대입하면 A3 더하기 A4가 나옵니다. K에다 3을 대입하면 A5 더하기 A6이 나와요. 4 대입하면 4까지만 대입할게요. A7 더하기 A8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눈에 보이죠? 쭉쭉쭉 15 마지막으로 15 대입하면 A29 더하기 A30이 나와요. 내가 이제 구해주려고 가로를 다 쳤는데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가로 다 벗겨줘도 돼요. 그럼 결국에 얘는 A1부터 A30까지 더한 거예요. K는 1부터 30까지 AK랑 같아요. 뭐가? 얘가. 그냥 좀 요상하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라고.
여러분 시그마 잘 파악하고 있는지 보려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얘가 43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구할 때 구하라고 한 k는 1부터 30까지 3ak-1을 구할 때 마찬가지 기본성질 써서 나눠주고요. 시그마 꼭 나눠서 잘 써줘야 됩니다. 나눠주고 여기 자리에 얘 자리에 43을 대입합니다. 그럼 3 곱하기 43 빼기 60이죠. 여러분 뒤에 것도 2가 아니고 계산해주면 129 빼기 60이니까 69가 답으로 나오겠네요. 답은 69입니다. 6번 문제 대입해보면은 얘가 된다는 것만 파악하면 바로 풀리는 그런 문제였고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7번에 1번. 지금 굉장히 7번이 뭐가 많은데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이거는 뭐 여기가 지금 k는 1부터 20이잖아요. 둘 다. 얘는 반대로 나눠져 있는 거를 합쳐주는 문제네요. 우리 나눠줄 수 있듯이 합칠 수도 있거든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앞에 거 전개하면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거든요. 그리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더하기 k예요. 이렇게. 물론 이거 나눠준 다음에 공식을 써도 돼요. 얘 나눠줘서 공식 쓰고 얘 나눠줘서 공식 써도 되는데 공식 쓸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얘는 일단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합칩니다. 여기 빼기를 나눌 수 있듯이 시그마를 합칠 수가 있어요. 합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같아야 돼요.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이 같으면 합칠 수가 있겠죠. 합치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빼기 k제곱 빼기 k입니다. 바로 한 번에 풀었어요. 빼기 k제곱 더하기 k니까 바로 풀면 바로 k제곱 빼기 k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k제곱이 지워지면서 식이 더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합친 거예요. k는 1부터 20까지 2k가 아니죠. 2k 빼기 k 뒤에 있으니까 k 더하기 1이 나오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는 것보다 여기서 나누는 게 훨씬 간단하죠. 예, 그래서 2분의 20 곱하기 21 nn 플러스 1 더하기 20이 됩니다. k는 1부터 20까지 1은 20 곱해서 20이 되죠.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210 더하기 20해서 230이 나오겠네요. 7번에 1번은 답이 230입니다. 자, 다음 7번에 2번. 일로 올게요. 7번에 2번. 마찬가지. 얘 지금 k는 1부터 10까지 같죠?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같죠? 그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다고? 반대로 합칠 수가 있다고. 우리 나눌 수 있듯이 합칠 수도 있어요. 합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분의 k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분의 8이 되고요. 얘는 뭐 합치지 않으면 공식도 못 쓰는 애네요.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합쳐야 되고 합치면 k는 1부터 10까지 통분이 되어 있죠. k 플러스 2분의 k 세제곱 플러스 8인데요. 여전히 이 상태에서도 우리 공식은 못 써요. 지금 분모에 k 플러스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좀 변형해줘야 되는데 얘는 뭐 부분분수 그런 게 아니고 위에 걸 인수분해하면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약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분자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분자 인수분해하면 잠깐만요. 4K가 아니고 2K인데 뒤에 이게 뒤바뀌었죠. 마이너스 2K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살짝 잘못 썼죠. 저 인수분해한 건 이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세제곱 얘는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 인수분해 공식을 쓴 겁니다. K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K 더하기 2 K제곱 빼기 2K 더하기 4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고요. 이 인수분해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됩니다. 밑에 인수분해 공식 지울게요. 이제 이거 쓴 겁니다. 저거 인수분해 할 때 이것도 나눠서 써줘야겠네요. 나눠서 쓰면
k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 공식 써주면 6분의 10, 11, 21 빼기 2 곱하기 2분의 10, 11 더하기 40이 됩니다. 2 약분되고 얘는 얘랑 약분돼서 7, 2 얘랑도 약분돼서 5, 1 이렇게 약분을 했습니다. 자, 55 곱하기 7 55 곱하기 7은 385 385 빼기 110 더하기 40이 됩니다. 그래서 315가 답이 됩니다. 답은 315. 지금 쓸데없이 칸을 너무 많이 차지했는데 이번 문제는 이렇게 인수분해 합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약분까지 해주는 문제. 나중에는 나눠서 결국 공식을 쓰게 됐고요. 3번까지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3번 3번은 얘는 이제 합치면 막 합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얘가 지금 1, 9인데 얘는 2, 9란 말이야. 그럼 막 합치면 돼, 안 돼? 저희 같아야 합칠 수 있어요. 얘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 따로따로 계산하면 복잡하고 이거 계산할 때 여기가 1이어야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 k는 1부터 9까지 1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얘는 냅두고요. 얘는 냅두고 우리가 어차피 공식 쓰려면 밑에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뒤에 거를 1부터로 바꾼 다음에 1일 때를 따로 빼줄게요. 여기다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의 제곱 나오거든요. 1일 땐 따로 뺀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2부터 9까지 더한 건데 뭐 A2부터 A 안에 있는 거 AK로 보면 A2부터 A2까지 더한 건데 내가 이걸 1로 바꿨으니까 A1이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뒤에다 다시 A1을 뺀 거예요. 얘를 다시 뺀 겁니다. A1은 여기다 1 대입한 거게 되겠죠. 얘를 다시 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합쳐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 플러스 k제곱이 돼서 k제곱이 사라지고요. 뒤에 마이너스 2는 따로 붙으면 돼요. 얘는 시그마 안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에는 시그마가 안 씌워져 있어요. 그냥 따로 뺀 거예요. 뒤에다가. 따라서 k제곱 지워지고 k는 1부터 9까지 2 그리고 빼기 2는 따로. 시그마 안 씌워져 있는 거 항상 주의하세요. 이 마지막까지. 얘는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9 곱하면 18 빼기 2가 돼서 답은 16이 됩니다. 7번에 3번의 답은 16.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로 합치는 게 아니고 얘랑 얘랑 얘가 다르기 때문에 맞춰준 다음에 합쳤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7번에 1번을 지우고 여기다 풀게요. 필요한 사람들 멈춰서 필기를 하면 되니까. 7번에 1번 지우고 4번, 7번에 4번을 여기다 풀겠습니다. 자, 7번에 4번. 여기 올라와서 풀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곱하기 2k-1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얘는 보면은 얘랑 얘는 완전 다른데요. 얘랑 얘는 다른데 안에 있는 게 똑같아요. 안에 있는 게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예요. 안에 있는 게 ak로 같아요. 그러면 얘는 1부터 10까지 더한 거고 얘는 1부터 5까지 더한 거니까 남는 게 6부터 10까지 더한 것만 남을 거 아니야. 1부터 10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5까지 더한 거 앞부분을 뺐으니까. 그래서 얘를 합쳐주면은 시그마 k는 6부터 10까지 3 곱하기 2의 k-1제곱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시그마에 우리가 시그마 정의에 의해서 얘를 나열해보면 알아요. 나열해보면 앞에 5개는 지워집니다. 얘가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1에서 5는 뺐으니까 6에서 10만 남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더하려고 보면은 얘는 사실 공식 쓰는 게 아니에요. 2의 k-1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공식은 k, k제곱, k 세제곱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사실 얘가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첫째 항이 k에다 1 대입하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2의 k-1제곱이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첫째 항이 지금 내가 a가 3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k가 1부터일 때 얘기고 k가 1부터일 때 얘기고 지금 k가 6부터죠.
그래서 얘를 그냥 일단 등비수열인 것만 쓰고 얘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공비가 2인 이유는 이제 K에다 대입할수록 2가 곱해져요. 그렇게 알고 이거를 좀 대입을 해볼게요. 6부터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7 대입하면 6제곱 더하기 5개만 대입하면 되는데 점점점 하고 마지막 10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9제곱 5개를 더한 건데 얘 지금 보면은 이제 첫째 항이 얘고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등비수열의 합. 따라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시그마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문제예요.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공비가 2니까 R-1분의 2-1분의 첫째 항이 3 곱하기 2의 5제곱이에요. 첫째 항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1이 됩니다. 항이 5개죠, 지금. K가 6부터 10까지 6, 7, 8, 9, 10 5개 더한 거니까 항의 개수 5개입니다. 그래서 2의 5제곱 빼기 1이 되고요. 분모는 그냥 1이니까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분모는 1이니까 생략을 할 수가 있고 분자만 계산을 해주면 3 곱하기 2의 10제곱 분배해 줄게요. 3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5제곱이 나옵니다. 이건 3으로 좀 묶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3으로 묶으면 2의 10제곱 빼기 2의 5제곱 3 곱하기 1024 빼기 30인가요? 3 곱하기 1024 2의 10제곱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의 5제곱은 32 즉 3 곱하기 여기 지울게요. 3 곱하기 빼면 몇이야? 992 곱해주면 2, 9 16? 이건 16? 2976이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7번에 4번은 얘는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K가 1부터 10까지, 하나는 K가 1부터 5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같기 때문에 빼주면 6부터 10까지로 바뀌고 공식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6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거니까 6부터 10까지 항이 5개. 첫째 항은 얘, 항은 5개, 공비는 2.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주면 2976이 나옵니다. 오케이. 필요한 부분 필기 멈춰놓고 하시고 다음 문제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싹 다 지우고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계산하는 게 많아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좀 시그마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지금 보면은 얘 하나 이렇게 하나씩 보면 돼요. 총 10개의 항이 있는 거고요. 일반 항 구할 때는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거는 지금 제곱이 되고 있죠. 얘는 K 제곱이고요. 앞에 거는 얘 AK라고 하면은 AK는 K 제곱이 되고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쭉쭉 10의 제곱까지. 그 다음 뒤에 거는 1, 4, 7, 28이죠. 얘 BK라고 하면은 BK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1, 4, 7, 10, 13, 28까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BK는 K니까 K라고 써야겠죠. BK는 3K-2가 나옵니다. AK는 K제곱, BK는 3K-2. 여러분 각각 AK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이고 BK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예요. 여러분 왜 10까지인지 이따 볼게요. 10까지 AK 곱하기 BK가 되는 거예요. AK 곱하기. 근데 AK가 뭐라 그랬어? K제곱이고 BK는 3K-2가 되는 거죠. 자, 왜 10까지냐면은 지금 10을 대입하면은 이제 10제곱. 마지막에 나오는 게 10제곱이죠. 여기다 10 대입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28도 여기다 10 대입하면 28이 나와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해져 있거든요. 곱해져 있는데
얘네들을 한 번에 일반항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빨간색 얘 따로 일반항 구하고, 검정색 얘 따로 일반항 구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는 시그마 나눌 수 없죠? 나누지 않고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구해서.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전개해주면 돼요.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그럼 이제 성질 이용하면은 나눠 쓸 수가 있는 거죠. 성질 이용해서. k 세제곱 빼기 2 k네프트 10까지 k 제곱. 그 다음에 또 공식을 대입하면 돼요. 얘는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이고요. 빼기 2 곱하기 6분의 10, 11, 21. 곱한 게 되겠죠. 얘 약분하고요. 얘도 약분할게요. 얘랑 약분되고 3 나오면 얘랑 약분. 계산하면 3 곱하기 55의 제곱 빼기 얘는 한 번에 계산되겠네요. 110에 7 곱했으니까 770 되고요. 자, 55의 제곱을 좀 계산해볼까요? 55의 제곱 이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3025 3 곱하면 9075에서 770을 빼면 8305가 되네요. 8305 답은 8305가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일반항 구할 때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K 곱하기 BK 꼴로 나타내는 겁니다. 한 번에 구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다음 시그마로 나타내서 전개해서 공식 쓰면 됩니다. 공식 쓰는 거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다 할 수 있죠. 오케이, 지우고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n이 1부터 k까지 ak n이 1부터 ak 값을 알려줬는데 얘를 구하래요. 얘. 지금 보면은 알려준 거는 k는 1부터 n까지 ak 얘를 알려줬고, 즉 A1부터 A1부터 A2 쭉쭉쭉 AN까지 더한 값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근데 물어본 거는 안타깝게도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2K네요. A2K. 심지어 앞에 K도 곱해져 있죠? 우리 곱하기는 함부로 이거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시그마 이렇게 나누면 돼? 안 돼? 이거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문제에서 사실 수열 AN의 합을 알려준 거거든? 수열 AN의 합, SN을 알려준 거야, SN. SN 알죠? 그럼 우리가 SN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어?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어. 일반항 AN. AN은 SN 빼기 SN-입니다. 이거 알죠? 이렇게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N을 아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2K 구할 수 있고 대입해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AN을 구해봅시다. AN은 SN 빼기 SN-1이에요.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N이 1일 때는 따로 S1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S1은 여기다 대입하면 뭐죠? S1은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돼서 3이죠. 이게 A1입니다. A1은 따로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방법으로 AN을 구해주면 되는데, 구해볼게요. SN은 얘고요. 빼기 SN-1은 얘예요. 얘가 SN-1입니다. 얘를 빼줘야 돼요. 계산해주면 n제곱 더하기 2n 빼기, 바로 계속 칠게요.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바로 쳐져 있고요. 자, 가로 다 풀어줄게요. 2n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1 빼기 2. 안에서 좀 지워줄 거 좀 지워주자. 얘 지우자. 이 안에서 지워진 거 지우자. 제 빼고 마이너스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n제곱 나오면 또 지워줍니다. 식이 상당히 간단해졌죠. 얘는 2n 더하기 1이 나와요. 2n 더하기. 즉 AN은 1일 때 A1은 3이고 A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n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해도 그냥 3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합쳐서 an은 그냥 2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됩니다. 1일 때 여기다 1 대입하면 3이 그대로 나오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n이 2n 더하기 1이라는 걸 구했어요. 이거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즉 sn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아예 구해버렸고요. 그 구한 걸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대입을 하려면 a2k를 대입해야 되죠, 여러분. a2k는 an에서 k 대신에 2k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하면 4k 더하기 1이죠? 4k 더하기 1.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주면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4k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제곱 더하기 k가 돼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앞에서 풀던 나눠서 공식 쓰는 문제죠. 계속 앞에서 풀어왔죠. k는 1부터 10까지 k 나눠서 공식 쓰면 4 곱하기 6분의 10, 11, 21 더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입니다. 여기 등호가 여기 나왔죠. 이렇게. 자, 얘 계산해주면 내려올게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얘도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110 곱하기 7, 770에 2 곱했으니까 1540 더하기 55가 돼서 답은 1595가 나옵니다. 답은 몇이다? 15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 알려준 SN을 이용해서 AN의 수열 AN의 합을 이용해서 아예 일반항 AN을 구한 다음에 걔를 대입해서 이제 그때부터 성질 쓰고 공식 써서 답을 구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는 지우고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다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이 문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1번을 보면 이미 합이잖아요. 이게 합이 아니고 얘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하라고 한 게 이게 1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ak는 얘예요. 얘. 얘입니다.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에다가 또 시그마를 씌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A1은 1이고, A2는 1 더하기 2고, A3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 점점점, AN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이 되는 이런 수열인 거예요. 수열의 합으로 이제 수열을 또 만든 거죠. 가능하죠? 얘 계산하면 1, 얘는 3, 얘는 6, 그 다음 건 10, 이렇게 수열이 나오니까, 어쨌든. 수의 나열이 나오니까 수열입니다, 얘도. 그래서 얘는 일반항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시그마를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해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시그마 구하려면 못 구합니다. 여기다 공식을 어떻게 이거 K 어떻게 다 나눠서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이거 근데 우리가 공식을 알잖아요. 1부터 n까지 더한 거.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얘잖아, 얘.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그럼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걸 알지. 즉 일반항 AN이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수열 AN. 그래서 이 자리에 AK 자리에 우리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얘를 대입해줘서 다시 또 시그마를 씌워준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그마를 두 번 씌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얘 구한 다음에 다시 시그마 씌우는 걸로 쉽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AN이 지금 수열이에요. 수열의 합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게 수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2분의 1은 밖으로 빼고요. 2분의 1 거슬리니까 상수 앞으로 빼고 전개해주면 K제곱 더하기 K. 자, 2분의 1 뺀 상태에서 또 성질 써서 나눠줄게요. 가로 쳐줘야겠죠, 전체에다가.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계산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나오고요.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네요.
통분할까요? 통분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3n n 플러스 1. 통분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여기다만 3을 곱했어요, 지금. 6분의 3n. 밑에까지 써야겠네요. 밑에 좀 지우고. 여기서 an이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시그마 k부터 b까지 k니까. 이거 밑에 거 아까 했던 얘기고. 자, 계속 계산을 하겠습니다. 공통인수로 묶어줄 거예요. n 플러스 1로 묶어줄 거예요.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앞에 남는 건 2n 플러스 1, 뒤에 남는 건 플러스 3이 남아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그냥 안으로 넣어줄게요. 12분의 진작에 넣었어도 되는 거고요. 12분의 2분의 1 저기 위치 말고 그냥 이거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그 뒤에 나오는 게 2n 플러스 4거든요. 2n 플러스 4 여기가 플러스 3입니다. 2n 플러스 4 2 빼주면 n 플러스 2가 되고 2가 앞으로 빠져요. 2 약분시키고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10번의 1번의 답입니다. 10번의 1번 an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까지 더한 이런 수열, 그러니까 수열의 합으로 또 수열을 만든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an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이 식을 다시 시그마 안으로 넣어줘서 전개해서 2분의 1 빼고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n까지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 부분 좀 지우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풀 공간이 모자르니까. 자, 2번 문제는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2번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0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공식 쓰는 게 아니고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얘 자체가 등비수열은 아닌데 여러분 얘 자체가 등비수열 아닌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얘 자체가 등비수열은 아닌데 이걸 시그마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 빼기를 10의 k제곱 빼기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뒤에 거는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뒤에 얘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나옵니다. 등비수열. 합이 나오고 첫째 항 K에 1 대입하면은 첫째 항은 10이고 공비도 마찬가지로 10인 2 대입하면 100되죠. 3 대입하면 1000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의 합.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 쓰면 돼요. 그냥 i-1분의 항의 개수 n이죠. n 곱하기 n 곱하기 아니고 a 곱하기 첫째 항 a 곱하기 항의 개수 10이죠. 항의 개수 n이죠. n이죠. 10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리고 빼기 뒤에 거는 1이 아니고 n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주면 9분의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0이 되네요. 9분의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0 빼기 n인데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조금 정리를 그냥 이렇게 쓰죠. 이거 굳이 뭐 쟤를 전개할 필요 없이 9분의 10 밖으로 빼고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n 이렇게까지만 쓰면 돼요. 뭐 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9분의 10 빼주고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빼기 n까지 n까지 합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그마 문제를 풀 때 공식으로 주로 많이 푸는데 공식 말고도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이 없거든요. 지수에 k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한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풀이는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 다음 11번 문제.
자, 12번 문제 마찬가지로 시그마 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3 앞으로 뺄게요. 시그마 kn부터 10까지 9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분의 1 3 앞으로 뺐어요.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보면은 정리 못 하거든요. 다 분모에 들어가 있어서 인수분해 할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3 앞으로 빠져 있고요. kn부터 10까지 3k 마이너스 2 3k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여전히 여러분 이거 공식은 못 써요. 나누지도 못하고. 여기서 쓰는 게 바로 부분분수분해죠. 부분분수. a b분의 1은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바로 써볼게요. 이 공식처럼 내가 쓰라 그랬죠. 바로 쓰면은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b에서 a를 빼면은 3k 더하기 1에서 3k 마이너스 1을 뺀 거잖아요. 3k가 없어지고 3이 나와요. 3. 그래서 3분의 1. 좀 간단하게 되죠. 항상 부분분수 쓸 때는 b-a가 간단한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이렇게 분해가 들어가요. 그럼 이 3분의 1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면서 얘랑 약분됩니다. 아주 앞에 게 없어지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k는 1부터 10까지 결국에 3k-2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제는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해서 지어지는 거를 규칙성을 찾아서 뭐뭐 지어지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부분분수 문제는 거의 그렇게 풀리죠. 자, k에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4분의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7분의 1 나오고요. 더하기 3 대입하면 7분의 1 빼기 10분의 1 나오고. 벌써 뭐가 지어지는지 눈에 대충 보이죠? 10까지 대입하면 28분의 1 빼기 31분의 1이 나오고. 뭐가 지어지냐? 얘랑 바로 지어져요. 얘랑 얘도 지어지고 얘도 뒤에 거랑 지어질 거고 이렇게 다 지어지다가 얘는 앞에 거랑 지어질 거예요. 남는 거는 1 빼기 31분의 1만 남고 답은 31분의 30이 나오겠죠. 31분의 30. 자, 항상 이렇게 부분분수 문제는 부분분수로 이용해서 분해해주고 대입을 하면 다 지워지게끔 문제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a1은 1, a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2 an. 귀납적 정의죠.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제 6항을 구하래요. 6항. 이 문제는 뭐 바로 A6을 대입하면 우리가 6항을 구하기가 힘들고 좀 규칙성을 찾아서 6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성을 찾아서 먼저 A1은 1이라 그랬고요. 11번 문제. 그럼 A2는 어떻게 돼요? n에다 1 대입한 거죠? 1, 2, 3 A1 3A1이 나오네요. 3이 나오네요. A3는 2분의 4 A2 잠깐만요. A2 이렇게 나오고 좀 쓸게요. 더 A4는 n에다 3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5 A3 A5는 4 대입하면 되죠. 4분의 6 A4 마지막으로 A6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6는 여기다 5 대입하면 됩니다. 얘에다가 5분의 7 A5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6는 5분의 7 A5인데요. A5가 얘죠. A5가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6 A4가 되고 또 A4는 뭐예요? 얘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얘가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A3인데 A3은 또 얘니까 2분의 4 A2인데 A2는 또 얘죠. 곱하기 1분의 3 A1까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A6은 그래서 A6은
5분의 7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A1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분의 3이에요. 여기가 1이라서 나왔었는데 이거 구할 필요 없고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1만 마지막에 대입해줬죠.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이것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주는 게 더 편합니다.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답은 21이 나옵니다. 21. 사실 이건 6번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푸는 그냥 다 일일이 대입해서 6번 해서 풀어도 풀리긴 해요. 금방. 근데 이제 보니까 숫자가 이런 식으로 곱해져요. 1분의 3, 2분의 4, 3분의 5, 4분의 6, 5분의 7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식이 A6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A1만 대입해주고 계산해주면 A6은 2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학적 기납법 나왔네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증명하는 문제인데 칸을 확보를 해볼게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 세제곱 공식이네요. 세제곱 공식.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증명하려다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패스한 그 증명인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증명이 가능해요. 아예. 자,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방법 정확한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여기서부터 증명을 시작할게요. K가 K N이죠. N이 1일 때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자연수가 1이죠. N이 1일 때 성립함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자, N에다 1 대입할게요. N에다 1 대입하면 1의 세제곱 그러니까 즉 좌변은 그냥 1의 세제곱 하나만 있는 거고요. 얘만 N이 1이면 우변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좌변 계산하면 1 나오고요. 우변 계산해도 1 나와요. 즉 성립을 합니다. 얘는 n이 1일 때 성립을 해요. 이 명제는. 이 명제를 pn이라고 할게요. pn은 n이 1일 때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n이 k일 때 2단계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죠. 이건 가정입니다. 성립한다고 가정. 한 다음에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냐. 결론 이 밑에다 쓸게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한다는 걸 보이면 돼요. 이때도 성립.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나요. 그쵸? 그럼 지금 가정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했으면은 얘는 그냥 성립을 하는 거예요. n이 k일 때는. 그럼 뭐가 성립하냐? 여기서 n이 k일 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n에다 k 넣으세요. n에다 k 넣으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k의 세제곱은 2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얘는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되니까 저 식에다 k 플러스 여기다가 n 대신 k 플러스 1을 넣으면은 이렇게 됐는데 얘도 이제 이 식도 성립을 하는지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으로 쓸게요. 이거는 가정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 이거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목적지예요. 결론. 이게 우리의 목적지. 이 식을 유도를 해내야 됩니다. 저 식을 유도를 해내야 돼요. 자, 어떻게 유도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항상 패턴이 좀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칸을 활용하면서 여기서 이 식을 유도해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뭘 더한다?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해요.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좌변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k의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우변은 2의 k 플러스 1의 제곱 전체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한 이 형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해줘야겠죠. 조작을. 칸이 모자라니까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두시고 빨간색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이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목적지랑 얘랑 비교를 하면은 좌변은 똑같아졌어요. 지금 좌변은 똑같아졌고 우변이 다르죠. 우변을 이 목적지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질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작에 저기 옆에다가 그냥 증명할 걸 그랬는데 어쨌든 우변 지금 정리하면 돼요. 우변을 정리하면은 일단 제곱을 해줄게요. 제곱을 하면은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분모도 제곱, 분자도 제곱. 자, 공통인수로 묶어줄게요. 공통인수로 묶으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4분의 k 제곱 남고요. 앞에는 뒤에는 k 플러스 1이 남습니다. 공통인수 묶었죠?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 여전히 있고요. 안에 거 얘 정리하면은 얘는 4를 앞으로 뺄게요.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목적지를 보면은 2분의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럼 4분의 1을 앞으로 뺍시다. 4분의 1을 앞으로 뺄게요. 4가 아니고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앞으로 빼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가 나와요. 얘는 그냥 k제곱 빼고 뒤에 거는 40 곱해줘야겠죠. 4분의 1을 뺐으니까. 얘 정리하면 4분의 1에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와요. 인수분해하면. 쟤는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얘 다 묶어주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나옵니다. 즉, 자,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즉, 다 보이죠? 즉, 얘가 정리했더니 얘랑 같아졌어. 얘랑 얘가 같습니다. 따라서 1로 넘어가면 돼요. 따라서 얘가 성립을 하고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한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pn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pn은 이 식입니다. 이 식이 pn이에요. p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거를 보인 순간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목적지에 닿는 순간 증명이 끝난 거예요. n이 1일 때는 따로 처음에 보였고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죠. 얘는 가정,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성립을 하는 식. 얘를 이용해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해서 좌변은 얘가 나왔고 우변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한 순간 증명이 끝나요. 따라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끝내도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도 됩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수학적 기납법의 패턴은. 자, 이거 멈춰놓고 지금 여기서 흐름이 좀 칸을 좀 잘못 썼는데 먼저 이게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결론이 오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혼자서 풀 때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했을 때 결론을 먼저 써놓으세요. 결론을 먼저 뒤에다가든 밑에다가든 써놓고 이 결론을 보면서 이 목적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 조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가 나오면 이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게 증명이 된 거고 따라서 연쇄 반응 n이 1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또 3일 때 성립하고 연쇄 반응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 풀어봤고요. 자, 지울게요. 멈추고 필기 하시고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게요. 도전 문제 14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주문서대로 가능한 한 많은 상자의 귤을 담으려고 할 때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주문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좀 봅시다. 귤 200개를 여러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는 거고요.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귤 1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는 모두 다르게 해야 된대요. 요구 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한 많은 상자의 귤을 담으려고 한대요. 왜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상자를 많이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2번 조건을 보면은 적어도 한 개의 귤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상자에.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상자에 적어도 하나의 귤은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많이 쓰려면 한 개씩 넣으면 되지. 상자를 제일 많이 쓰려면 귤을 다 한 개씩 넣으면은 상자가 많이 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못 넣어. 왜 못 넣죠? 3번 조건 때문에 못 넣어요. 3번 조건 보면은 들어있는 귤의 개수가 모두 다르게 해달라 그랬잖아. 다 한 개씩 넣을 수가 없다고. 이상한 조건을 달아놨죠. 그러면 이 귤의 개수가 다 달라야 되니까, 귤의 개수가 다 달라야 되니까, 상자가 있어. 상자가 있으면은, 처음에 내가 한 개를 넣었어. 상자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귤을 조금씩 넣어야 돼요. 귤 200개를 나눠 넣을 건데, 상자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귤은 조금씩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처음에 한 개 넣겠지. 제일 조금 넣는 거. 없으면 또 안 돼.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 때 한 개를 못 넣어. 그럼 그나마 작은 게 두 개죠. 두 개를 넣어야겠지. 최대한 적은 양을 넣어야 되니까. 세 번째 때는 한 개, 두 개 다 못 넣어. 귤의 개수가 모두 달라야 되거든. 중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세 개 넣어야지. 그럼 그 다음 네 개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n개까지 넣으면은 이게 몇 상자가 나오냐. 그러니까 가난한 많은 상자. 몇 상자가 필요하냐.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귤의 개수가 지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이 돼요. n개의 상자에 넣었을 때 상자가 n개예요 지금. 최소한의 그러니까 귤을 최소한만 넣은 거예요. 상자는 많아야 되니까 상자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귤을 최소한만 우리가 넣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중복이 안 되니까 계속 하나씩 늘고 있죠. 그래서 이게 200이 딱 되면 좋은데 200이 딱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게 200이 딱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이거 바로 공식 나오죠 이제.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입니다. 공식 쓰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와서 이게 200이 나오면 딱 좋은데 200이 딱 안 나와요. 계산해보면 이거 2차 방정식 계산해보면은 n이 그러니까 자연수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 2차 방정식인데 뭐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쓰면은 n이 자연수가 딱 안 나와. 그래서 n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식이 n이 19일 때 19 대입하면 2분의 19 곱하기 20이죠. 그럼 이때 대입 정리해서 380개가 나오고요. 380개? 19 있고 n이 19면 19 곱하기 20 2분의 19 곱하기 20 190이죠, 이거 190. 190이 나오고요. 19 곱하기 10이니까 190 나오고요. n이 20일 때는 2분의 20 곱하기 21이죠. 플러스 1. 얘는 정리하면은 21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자 20개를 쓰면은 귤의 개수가 200개를 넘어가죠. 넘어가면 돼, 안 돼? 귤은 200개밖에 없어.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19개야. 19개의 상자를 쓰면 우리가 귤 190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19개의 상자에 190개의 귤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n이 19일 때 190이라는 소리가 얘가 200은 안 되고 190이 되는 게 n이 19일 때가 190이 돼요. 이게 n이 19일 때 이게 190이 됩니다. 얘는 2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19개의 상자를 써서 귤을 190개 넣고 나면은 몇 개가 남아요? 10개가 남아요. 10개 남으니까 이거 한 상자에 또 담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 상자가 20개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9개의 상자에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마지막에 이제 19개가 담긴 거죠. 19개가 담겼으면 중간에 10개 담긴 게 있을 거 아니야. 10개 담긴 게 있으니까 새로운 상자에 10개를 또 담을 수가 있어, 없어? 10개를 못 담지, 새로운 상자에. 새로운 상자에 10개 담으면 얘랑 겹치니까. 어차피 새로운 상자엔 10개를 못 담아요. 그럼 이 남은 10개는 그냥 이 중에 넣어야 돼, 이 중에. 여기 넣던지 나눠서 넣던지 한 군데에 넣던지 어쨌든 넣어야 돼요. 새로운 상자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자를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는 19개가 되는 거예요. 답이 19개예요. 이 문제 살짝 설명이 조금 깔끔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생각을 해서 풀어줘야 돼요. 주문서에서 답은 19개입니다. 주문서에서 요구한 사항
적어도 교란계 들어가야 되고 귤의 개수가 모두 달라야 되니까 한 개씩 넣을 수는 없고 한 개 넣었으면 이제 중복 안 되게 2개, 그 다음부터 3개, 그 다음은 4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우리가 귤을 적게 넣어야 되잖아. 그래야 상자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1개, 2개, 3개, 4개 점점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 그러니까 n개까지 넣으면 이제 귤의 개수가 1부터 n까지 더하는 값이 나오죠. 이걸 공식을 쓰면 2분의 n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귤은 200개밖에 없으니까 200개를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200개 넘어가지 않는 최대값을 찾았더니 그게 19인 거죠. n이 19일 때 190이 나와요. n이 20이 되면 아까 200 넘어가는 거 내가 확인했죠. 그래서 19일 때가 최대예요. 즉 상자를 19개에 상자 19개에 1부터 1개, 2개, 3개, 4개, 점점점 19개를 넣으면 귤이 190개가 쓰여요. 그럼 귤 10개가 남죠. 귤 10개가 남는데 이 남는 거를 새로운 상자에 못 담는다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남는 거를 남지만 새로운 상자에 담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상자에 담으면 얘랑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새로운 상자에는 못 담고 그냥 여기에다가 어디든 한 군데에 다 넣어도 돼요. 나눠 넣어도 되고 어쨌든 여기 있는 상자에 나눠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자는 19개가 최대라는 거예요. 19개.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고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 하세요.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3과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이거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분모가 12인 기하분수. 여러분 12인 기하분수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기하분수 뭔지 알죠? 약분이 안 되는 분수인데 이제 12분의 1 기하분수입니다. 12분의 2는 기하분수가 아니죠. 12분의 3 일단 쭉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쓸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한번 다 써볼게요. 11까지 쓸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기하분수 아닌 거 탈락시킬게요. 얘 기하분수 아니죠. 얘 기하분수 아닙니다. 약분되는 것들은 탈락시키면 돼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기하분수 몇 개 나와요?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7 12분의 11 이렇게 기하분수가 0에서 1 사이에서 기하분수가 4개가 나와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 0에서 1 사이에서.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몇에서 몇 사이인 걸 물어봤어요? 3에서 10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를 물어봤죠. 3에서 10 사이. 내가 구한 건 지금 0에서 1 사이인 걸 구했는데 왜 이걸 구했냐?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3에서 10 사이인 기하분수를 이걸 이용해서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해주면 각각 다 3을 더해주면 얘는 이제 3에서 4 사이의 기하분수가 되는 거예요. 3에서 4 사이의 기하분수. 나머지들은 다 약분돼요. 얘랑 똑같이. 3에서 4 사이의 기하분수는 얘네 4개가 나옵니다. 그럼 4에서 5 사이의 기하분수는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다 다 4 더해주면은 얘는 4에서 5 사이의 기하분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4개씩 나오는 거죠. 3에서 4 사이에도 기하분수가 4개 나오고 4에서 5 사이에도 기하분수가 4개 나오고 5에서 6 사이에도 기하분수가 4개 나와요. 다 이렇게 여기다가 3이나 4, 5를 더해주면은 그게 기하분수가 각각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기하분수가 안 돼요. 똑같은 이유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로 이 4개를 찾아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3에서 10 사이잖아요. 3에서 10 사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표현하는 거 사실 여러분이 직접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K는 3부터 10까지 K 더하기 3부터 10까지 K 더하기 12분의 1 기하분수가 4개 나온다 그랬죠? K 더하기 12분의 5 K 더하기 12분의 7 K 더하기 12분의 11 이렇게 기하분수가 4개가 나와요. 얘네들 다 더하려면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 써주면 되는 거죠. 3에서 10 사이에 있는
3에서 10 사이네요, 여러분. 9까지만 가야겠네요, 9까지. 10을 대입하면 10보다 커지니까 3에서 9까지만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3을 대입하면은 나오는 게 3 더하기 12분의 1, 3 더하기 12분의 5, 3 더하기 12분의 7, 3 더하기 12분의 11. 아까 말한 3에서 4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들이 다 나와요. 여기다 4를 대입하면은 4 더하기 12분의 1, 4 더하기 12분의 5, 4 더하기 12분의 7, 4 더하기 12분의 11. 아까 말한 4에서 5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가 전부 다 나와요. 5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5에서 6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 4개가 나오겠죠. 5에서 6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 4개. 이런 식으로 마지막 9까지 대입하면 9를 대입하면 9에서 10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 4개가 나오는 거예요. 10을 대입하면 10보다 커지죠, 기하분수가. 10 더하기 12분의 1, 10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10보다 커져요. 그래서 시그마 K는 3부터 9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모든 기하분수, 3에서 10 사이에 있는 분모가 12인 모든 기하분수를 다 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합을 구하는 거죠. 다 더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다 일일이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돼요. 시그마 공식으로 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처음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나중에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면은 이 문제에서 푼 방법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하분수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시그마 K는 3부터 9까지. K가 총 4개 나와요. 4K 더하기, 자, 기하분수끼리 더할게요. 12분의 6, 7 더하면 12분의 13, 12분의 24. 총 2네요. 2가 나오죠. 2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이제 시작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식을 못 쓰거든요? 그럼 1로 바꿔줄 거예요. 1로 바꿔주면은, 3부터 더했는데 1부터로 바꿨으니까 1이랑 2는 빼줘야 돼요. 1이랑 2는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럼 이제 공식 쓸게요. 나눠서 공식 쓸게요. 나눠서. 먼저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지고, 뒤에 거는 공식 쓸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해서 더해줘도 돼요. 딸랑 2개니까. 1, 2. 1 대입하면 6. 2 대입하면 10. 딸랑 2개니까 이렇게 나온 거 빼주겠습니다. 공식 쓰면 더, 얘는 헷갈리죠. 더 오래 걸리죠. 자, 다음 거 공식 쓰면 4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그냥 곱하면 되고, 빼기 16. 얘 계산해주면 이 약분돼서 180. 더하기 2가 나오니까 답은 182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부터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를 전부 더하면 182가 나와요.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참 신기하죠? 구하는 방법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번 문제를 풀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 필기하시고 지울게요. 지우고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성량개비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 n단계의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량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관계식, 자,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한 문제고요. 관계식 구하면 됩니다. 자, 필요한 성량의 개수가 AN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량의 개수가 A1, A1은 지금 4개 필요하죠, 성량. A2는 몇 개 필요한지 세보면 되는데 그림이 다행히 나와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거 셀 때 A2 그냥 세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기납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A2를 셀 때 A1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A1과. 이 부분이 A1이죠. A1에서 지금 추가가 몇 개가 됐어요. A2는 A1에서 추가가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가 됐어요. 그쵸? 그럼 A3도 마찬가지. A2에서 얼마나 추가가 됐는지 봐야 돼요. A2가 지금 얘까지가 얘는 A2거든요. 얘까지가 A2죠. 이렇게 A2예요. 그럼 추가가 몇 개가 됐냐?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있고 여기 2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A2 더하기 8입니다. A2 더하기 8. 자, A4 볼게요. A4는 A3. 여기까지는 A3입니다. 여기까지는 A3고
새로 추가된 성량 볼게요. 새로 추가된 성량이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6개. 처음에 이 6개 있었죠. 여기 6개는 똑같이 여기 끝에서 나와요. 여기 끝에서 6개 나오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추가됐어요. A3에서 6개에 10개가 추가됐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추가되는지 알겠어요? 자, A5는 어떻게 될까요? A5는 이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이게 A4잖아요. 이게 A4고, A5는 여기에 추가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가 추가가 된 다음에, 하나, 둘, 3개가 추가가 된 다음에, 이게 너무 못 그래서 3개가 추가가 된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추가되겠죠. 6개가 추가됩니다. 6개, A3 더하기, A4 더하기, 12가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추가되는 개수가 2개씩 늘고 있어요. 2개씩 늘고 있어요. 추가되는 개수가 2개씩 늘고 있다. 그러면 A6는 어떻게 되겠어? A5에서 14만큼 추가가 되는 거지. A7은 A6에서 16만큼 추가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AN은 AN은 AN 플러스 1은 AN이 아니고 AN 플러스 1은 AN에서 이게 몇 개가 추가될 거냐. 이 부분을 구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구해주면 문제가 끝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A2일 때 지금 6개가 추가됐죠? A2일 때. 그러면 A2일 때가 지금 여기서는 N에 1을 대입하면 A2가 나와요. 첫 번째일 때 6이 나와야 돼. 지금 이 뒤에 뭔가를 쓸 건데, 이 뒤에 뭔가를 쓸 때, 그 N에 1을 대입하면은 6이 나와야 돼요. 6. 그 다음은 8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1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1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14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2씩 증가하고 있죠. 이거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이 빠르게 구할게요. 일반항. 2n 플러스 4가 되는 등차 수열이에요. 왜 2n 플러스 4인지는, 첫째 항, 6 더하기, 얘는 6 더하기 n-1 d. 얘를 계산해주면 2n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즉 여기 뒤에 들어와야 될 게 뭐라고? 2n 플러스 4라고. 즉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플러스 4가 된다는 겁니다. 관계식을 구하면 n은 자연수. 이게 답이 된다.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 1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6 나오죠? 내가 아까 첫 항을 6으로 잡은 이유예요. 여기 1을 대입하면은 6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항을 내가 6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 6. 여기를 첫 항으로 잡지 않고 여기를 첫 항으로 잡았다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니까. n에 1 대입하면 a2가 나오니까. 자, 그리고 2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2 대입하면 8 나오죠. a4는 3 대입해야 되죠. 3 대입하면 a3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량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규칙을 봅니다. 처음엔 6개 늘어나고 2단계에서 3단계에서는 8개 4단계에서는 10개 5단계에서는 12개 그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성량이 늘어나는 개수가 2개씩 늘어나요. 그래서 6, 8, 10, 12, 14라는 수열이 만들어지고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2n 플러스 4 이 일반항을 여기 뒤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일반항을 여기 뒤에다 넣어주면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n 플러스 4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넘어갈게요. 지금 도전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꼭 와서 직접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자, 17번 마지막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과 명제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명제 pn 플러스 2가 참이라고 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건은 뭐냐?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참.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 된다. 이게 성립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자연수에 대한 명제 Pn과 명제 Pn 플러스 1 중에 어느 하나가 참이면 명제 Pn 플러스 2가 참이라고 한다. 이 밑줄 친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얘예요. 이게 성립을 한다.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먼저 P,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보통 P1이 참인 걸 보이고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1이 참이다를 보여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그 논리로 증명을 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인데 얘는 지금 수학적 기납법에서 보인 거랑은 조금 달라요.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라는 이게 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P1이 참이라고 해볼게요. P1이 참. 자, P1이 참이라고 하면 지금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죠. 이제 P3가 참이 됩니다. P3가 참. P1이 참이니까 Pn 플러스 2, P1 플러스 2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 P3가 참이면 어떻게 되냐? P3가 참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P3가 참이기 때문에 P4도 참이 되고요. 여기 n에다가 2를 넣으면 P2 또는 P3가 참이면 P4가 참이니까 P4도 참이 돼요. P3 참이면 P4도 참이 되고 그리고 P5도 참이 되고 왜냐면 n에다가 3을 넣으면 이건 n에다가 2를 넣은 거고요. 얘는 n에다가 3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P1을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은 P3가 참이 되고요. 이거는 n에 1을 넣은 겁니다. n에 1 넣으면 P3가 참이 되고요. P3가 참이면 n에 2 넣었을 때 2 넣으면 P3가 참이니까 P4가 참이 되고요. n에 3 넣었을 때 P3가 참이니까 P5도 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있는 애들이 다 참이 돼요. P6도 참, P7도 참, P8도 참,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참이 되는데 뭐만 빼고? P2만 빼고죠. P2만 빼고 다 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P2가 참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P1만 참이어서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P1과 P2가 둘 다 참이어야지 P1과 P2가 둘 다 참이어야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됩니다. 연쇄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요. P2만 참이라고 해도 P2만 참이라고 하면 여기서 P1이 빠져요. P2만 참이라고 하면 또 연쇄 반응으로 P3도 참이고 뭐 P4, P5 다 참이 되는데 P1은 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 얘는 기본 조건이 P1과 P2가 참인 상태여야지 이 논리에 의해서 연쇄 반응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Pn이 참이다. Pn이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P1과 P2가 참이라는 것입니다. P1과 P2가 참이다. 이렇게 놓으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면 당연히 P1, P2가 참이고요. 이거는 자명한 겁니다. 이건 자명하고 이쪽 방향으로 갈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P1과 P2가 참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 된다. 어떻게? 연쇄 반응. P1과 P2가 참이면 연쇄 반응으로 P3, P4, P3, P4, P5, P6, P7 다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연쇄적으로 다 참이 돼요. 그래서 P1만 참이면 P2가 빠지고 P2만 참이면 P1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얘다. P1과 P2가 참인 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은 와서 꼭 질문을 하시고 중단원 마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따로 질문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